2022년도, 이제 작년이죠. 작년 유신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기출문제들 중에서 좀 풀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혹은 좀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들 중심으로 작년도 기출문제를 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문제를 먼저 이렇게 정지시켜 놓으시고 문제를 전부 훑어본 다음에 본인이 직접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해설 강의를 이어서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효과적인 공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푸는 걸 그냥 수동적으로 봐서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한번 풀어보고 나서 막히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본인의 접근 방식과 저의 접근 방식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 자체가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방에서 나온 문제죠. 원해방정식,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유신고등학교 작년 기말고사 문제 중에서 10번 문제입니다. 범위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이랑 좀 범위가 좀 달라졌죠.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부터 도형의 이동까지 이렇게 좀 폭이 좀 넓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정식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부등식 뭐 이쪽이 중심으로 출제가 됐고,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달라서 이번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형의 이동이 들어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원방까지만 들어갔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 부분, 작년 기출문제 중에서 도형의 이동 부분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너무 간단해서 굳이 해설을 볼 필요가 없는 문제도 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작년도 10번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렵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유형이니까 같이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뽑아봤습니다. 일단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밖에 있는 점 a, b에서 원에 두 개의 접선을 그었다는 얘기죠. 두 개의 접선이 이루는 각이 60도랍니다. 이제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항상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수식으로만 푸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더러 오답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항상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겠어요. 반지름이 r짜리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밖에 있는 어떤 점이 있겠죠. 어떤 점 P점이 있는데, 이 P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죠. 이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이 각이 60도랍니다. 60도니까 원의 중심과 접선이 이루는 각 하나는 대칭일 테니까 30도가 되겠죠.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 이렇게 되겠죠. 특수각이라는 게 있어요. 직각삼각형에서 특수각이라는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45도짜리, 60도, 30도짜리죠. 이게 바로 이제 60도, 30도짜리 직각삼각형이죠. 기대비는 간단합니다. 2대 1대 루트 3 이런 비율이죠. 따라서 원의 반지름이 r이니까 O점부터 P점까지의 거리는 2r이 되겠죠. 이 점의 자취라는 것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2r만큼 떨어진 그런 원을 이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따라서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죠. 도형의 넓이가 16파이라고 그랬죠. 그때 반지름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자취는 원을 이룰 테고요. P점의 자취는. 따라서 파이에 2r의 제곱이죠. 원의 넓이 공식이. 얘가 이제 16파이 이렇게 나온 거죠. 파이는 지워져 버릴 테고 4r 제곱이 16이죠. 따라서 r 제곱은 2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조건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r은 양수라 그랬죠. 양수라 했으니까 r은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r 제곱이 간단히 계산이 틀렸네요. r 제곱 4가 되겠고 r은 2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이런 특수각을 이용한 직각삼각형의 B는 뭐 너무너무 자주 나오니까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죠?
작년도 11번 문제인데 역시 원의 방정식에서 출제가 된 문제죠. 그림이 약간 선명하지 않은데 그냥 설명에 맞춰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문제를 볼까요? 반지름이 6짜리 원이 크게 있습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6짜리 원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0,6을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 원이죠. 여기 보시면 0,6이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 반지름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원이 또 위쪽에 이렇게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점 P점에서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 P에서 어딘가 이제 P 이렇게 잡는 거죠. 접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A, B 두 교점이 있을 수 있겠죠. 문제의 뜻은 이 A, B 사이의 거리가 4루트 3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4루트 3이라는 거죠. 뭘 물어봤냐면 이 직선 L의 방정식, 이게 직선 L인데 L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a분의 루트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역시 항상 원의 방정식에서는 원의 중심이 중요한 거죠. 이런 중심의 위치를 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점까지는 반지름일 테니까 당연히 4가 되겠죠. 여기 보다시피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이 4가 나왔잖아요. 이 길이가 4니까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길이는 2루트 3이란 걸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뭐 이런 걸 쓰는 것도 좋지만 딱 봐도 2대 1대 루트 3이라는 걸 또 금방 알 수 있죠. 방금 전 문제랑 패턴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라는 걸 아주 직관적으로 금방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데 이 P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교과서에 나와 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x1, x 플러스 y1, y는 36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0,6에서요. 0,6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뭐가 나왔어요? 2가 나왔죠. 따라서 거리 공식을 쓸 수 있겠습니다. 거리 공식을 쓰면 2는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 x1, y1은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6이라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36이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은 루트 36이니까 6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또 절대값에 x 자리에 0을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 0이 있죠? 0 대입하고 여기다 6을 대입하면 6 y1 플러스 36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6이잖아요. 여기 6 약분해버리면 절대값 y1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y1 플러스 6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y1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되거나 혹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나요? 계산이 여기서 또 틀렸네요. 계산이 여기 마이너스네요. 여기 이항되면서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6이 넘어가서 8이 되거나 그냥 8이죠. 마이너스 8이고 그냥 8이 되거나 또는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면 뭐 8이나 4가 있을 텐데 보다시피 이 y1의 값은 원 위에 있는 점 아니에요?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6을 넘어갈 수가 없죠. 이 y1, y값의 최대값이 6이니까 6을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y1은 4가 되겠습니다. 여기다 y1에서 4를 넣으면 4, 4, 16이죠? 그러면 x1의 값은 넘어가면 x1의 제곱인 20이 나오니까 2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이 접선 예방 정식이 변수들이 상수들이 나온 거죠. 2 루트 5x 플러스 4y는 36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다 이항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a, b, c 모두 나왔습니다. 2 더하기 5 더하기 9 정답은 16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이거는 뭐 여러 문제집에 볼 수 있는 패턴의 유형이 되겠고요. 접선의 공식,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공식이라거나 아니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런 것들은 익숙한 주제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뭐 틀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죠. 그 다음 아주 까다롭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 내에 푸는 게 제일 문제인 거죠. 두 양수 A, B가 있는데 부등식 절대값 x-a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얘가 b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려운 거죠. 이 함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요 앞에 있는 수는 여기다 대입하고 요 수는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만족하는 정수 x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수 x의 개수가 이 함수의 값인 거죠. 이래서 개수가 n개라면 n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f의 n, n 플러스 3 얘가 9랍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처음 보는 학생들은 좀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n을 a자리에 대입하고 n 플러스 3을 일단 b자리에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나오겠죠. x-n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고요. 얘가 n 플러스 3입니다. 근데 이제 n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요 n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죠. 원래 이 문제를 풀 때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이너스 1부터 n까지의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x가 n보다 큰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등식을 다 풀어줘야 되겠죠. 다 풀어줘서 이 속에 있는 x의 개수를 헤아려 주는 거죠. 정수 x의 개수를. 근데 그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인데, 주어진 시간 내에 이제 빨리 풀기 위해서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 그래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력 추천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절대값이 2개 들어간 일차함수의 그래프는 이 값과 이 값을 0으로 하는 x의 값이 일단 대칭축입니다. 대칭축이라기보다는 꺾이는 x의 값들이죠. 꺾이는 위치들. 즉 여기 마이너스 1에서 한번 꺾일 테고요. 이 그래프가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꺾이는데, 요 꺾이는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n이라는 거죠. 여기가 이제 n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꺾일 거라는 거죠. 그래프가. 근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은 게, x가 n보다 큰 영역, 여기 보면 이제 세 번째 범위죠. 세 번째 범위일 경우에 그대로 풀어서 2x-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y가. 그럼 여기다 이제 n을 대입해봐요. n을 대입해보면 이 전체 값은 n 플러스 1이 나오니까 y의 값이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고, 여기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건 거의 기계적으로 그려지는데,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원래 플러스 1이었을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으니까 기울기가 2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2로 오고 있는데, 딱 부딪히는 순간 기울기에서 2를 빼면 기울기가 0이잖아요. 기울기 0으로 쭉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는 기울기 마이너스 2의 기울기로 간다는 거죠. 이 기울기 이쪽은 마이너스 2, 이쪽은 기울기가 2로 돼 있는 거죠. 지금 그래프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금방 그려졌습니다. 이 그래프가 x-n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1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값이 n 플러스 3이에요. n 플러스 3이니까 y는 n 플러스 3을 쭉 그려주는 거죠. y는 n 플러스 3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얘가 기울기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2란 말이죠. 1 갈 때 2 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요 자리가 y는 n 플러스 1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칸 올라갔으니까 여기는 한 칸이죠. 따라서 요 좌표는 n 플러스 1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x의 좌표가. 같은 방식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한 칸 갈 때 두 칸 가는 거죠. 여기가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3까지 두 칸 갔으니까 여기는 한 칸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요 범위가 우리가 구하려는 부등식인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부터 x의 범위가 n 플러스 1까지입니다.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이것에서 이것을 뺀 다음에 하나 더 더하면 되죠. 양쪽 모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에서 이걸 빼면 n 플러스 1이고 하나 더 더하면 n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9개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될 테고, 이 문제는 이제 오답률이 꽤 있었던 문제로 기억합니다. 오답률이 꽤 있었던 거는 이제 범위를 나눠서 차분하게 계산해줘도 오답이 나오지 않을 텐데, 문제는 그러다가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보면 만족하는 부등식의 범위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y는 n 플러스 3,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냐? 이 아래쪽 범위는 어디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눈으로 보니까 실수가 많이 방지되고 함수 쪽이라든지 도형의 방정식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래프나 또는 도형을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도형을 그려서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잘 들여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문제가 좀 길죠. 기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게 있으면 그림을 빨리빨리 그리면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점 A점이 1,6이고요. A점이 1,6입니다. 1,6 대충 찍어보죠. A점 1,6입니다. 그 다음에 X축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X축의 점 B를 아무데나 찍었어요. 여기 B,0 이렇게 잡자고요. 그래서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한다 합니다. 삼각형 OAB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어떻게 지나가면 2등분이 될까요? 당연히 A와 B의 중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 길이가 같아야지 두 삼각형이 2등분 되죠. 밑변의 길이 똑같고 높이가 같기 때문에 1대1이면 넓이도 1대1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연하겠죠? 이 정도의 내용은 그렇게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중점의 좌표는 2분의 b 플러스 1, 3 이렇게 되겠네요. 1과 b의 중점, 6과 0의 중점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줄까지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직선 L과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각을 2등분 했대요. 2등분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요 사이를 또 이렇게 2등분 했다는 얘기죠. 뭘 2등분 했냐면 요 각을 2등분 했대요. 얘가 기울기가 2분의 1이래요. 얘는 그러니까 y는 2분의 1 x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조건 하에서 여기에 있는 b 값이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이 b 값이 얼마냐. 요 점의 좌표를 하나 정할까요? 요 점의 좌표를 n 이렇게 정해놓고 y는 2분의 x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그렇죠? 2분의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걸 2k, k 이렇게 놓으면 좋겠네요. k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좌표가 2k면 y좌표는 k가 되겠죠. 뭐 k, 2분의 1 k 이렇게 놔도 되는데 그냥 정수로 놓기 위해서 분수꼴을 가능하면 없애려고 2k, k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요 길이하고, 그렇죠? 여기에 수직거리가 같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 길이가 얼마냐면 여기 주어진 대로 k 이렇게 나온 거죠. 따라서 요 길이도 k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직선은 기울기가 나와 있죠.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y는 이것분의 이거죠. x분의 y, 얘가 기울기니까 b 플러스 1분의 6 x가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6x 마이너스 b 플러스 1y 이렇게 되겠죠. 골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 k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k가 나올 테니까 k는 6, 6이 36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 k를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죠? 12k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k를 이쪽에 대입해서 마이너스 bk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일단 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당히 계산을 해서 이걸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좋겠죠? 넘기고 양변을 제곱하는 게 좋은데 이쪽을 계산을 좀 해보면 k제곱에 36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일단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은 11k 11 빼기 1 11 빼기 1 b k제곱, 여기도 제곱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으네요. 그렇죠? 보다시피 k제곱이 없어지는 거 보이죠? 여기에서의 k제곱과 여기서의 k제곱이 같이 지워져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k를 뭘로 잡았어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는데, 여하튼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 계산만 하면 이제 b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계산만 조심스럽게 틀리지 않도록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6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고요. 이쪽은 b제곱 마이너스 22b 이렇게 되나요? 플러스 121 이렇게 나오겠네요. b제곱은 이렇게 지워져 버릴 테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24b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나올 테고, 1 없어지면 120이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면 120 마이너스 36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천천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12 같은 걸로는 금방 약분되니까 2 하면 얘는 10일 테고 얘는 3이 되겠죠. 그러면 2b가 7 이렇게 나올 테고 b는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이긴 한데 보통 이 정도로 몇 번 말하면 이제 꼬아놨다 그러죠. 몇 번 꼬아놓으면 중점을 잡았다가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다가 막 그러면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울 때 정리정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보면 결국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b로 이 부분이 표현됐으니까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표현할 때 b가 나올 테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주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역시 그림 그리는 건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문제가 굉장히 길어졌죠? 5번 문제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원이 있습니다. 원이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2니까 원점에서 접하는 그런 원이 되겠네요. 0,2가 있고요.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원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 원과 직선 여기 보세요. m이 묶일 수 있다는 거 보이죠? m을 묶으면 x-2 플러스 2가 되니까 2,2를 지나가는 직선이죠. 2,2니까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입니다. 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P, 여기가 Q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P고 여기가 Q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P의 X좌표가 Q의 X좌표보다 크답니다. 따라서 P가 오른쪽, Q가 왼쪽인 건 확실하죠. 또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점 자체가 2,2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 직선이 y는 m의 x-2 플러스 2니까 2,2를 지나가는 직선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선분 OQ와 선분 OQ로 둘러싸인 도형 중 넓이가 작은 도형의 넓이를 S2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조건에 의해서 이만큼의 넓이는 S1이고요. 여기서 이제 원점과 Q점을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두 개의 부채꼴 중에서 넓이가 작은 거 이쪽이죠? 이쪽이 S2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S1과 S2가 같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m의 값의 합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것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국 고정된 점은 이 점하고 이 점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이 고정돼 있는데 상식에 의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요 선분에 수직 2등분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이제 수직 2등분선을 그어주죠. 그럼 여기 교점이 두 개가 나오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교점이. 그럼 이 교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홀을 만들면 두 홀은 당연히 넓이가 같죠. 왜냐하면 원점에서 원의 중심에서 거리가 같을 테니까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는 요 OP 선분이죠. OP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을 그어서 그것과의 교점을 구해주고 구하고 나면 결국 이 직선의 기울기를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계산에 들어가야지 시간도 절약되고 계산 실수도 줄어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으로 이렇게 계속 확인하라는 얘기죠. 눈으로. 얘가 이 점이 조금 오른쪽으로 이동되면 이쪽 호는 작아지고 이쪽 호는 커질 테니까 둘이 같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같아지려면 이 길이가 같아져야 됩니다. 두 길이가. 그러니까 생각하다가 이것의 수직 2등분선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도형의 방정식은 이 도형의 성질들을 잘 활용해 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작전 잘 짰고요. 이제 여기 중점, OP의 중점은 당연히 이제 계산도 어렵지 않죠. 1,1이죠.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이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2 지나가는 거 보이죠? 이렇게 구했습니다. 얘하고 뭐의 교점이냐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하고의 교점이죠. 여기 보시면 y-2는 마이너스 x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x를 여기 대입해주면 2x제곱은 4가 나올 테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요 교점이 플러스 루트 1일 테고요. 여기 요 교점이 마이너스 루트 2겠죠. 금방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직선 위에다 대입하면 y 값이 그대로 나오겠죠? 요 점의 좌표는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의 교점은 마이너스 루트 2,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넣어주면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금방 알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기울기 하나는 이렇게 기울기 하나 구해줘야 되겠죠? 기울기 하나를 m1이라고 한다면 m1은 2 빼기 루트 2분의 그렇죠? 2 빼기 루트 2분의 2 빼기 얘죠.
그럼 여기 루트 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얘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루트 2의 분모는 2가 되겠고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2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나요? 루트 2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오네요. 뭐 계산도 어렵지가 않네요. M2를 구해주죠. M2도 마찬가지로 이 점과 이 점 사이 기울게 되겠습니다. 기울기면 2 빼기 2 하면 2 플러스 루트 2, 또 2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줬더니 역시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에 2 마이너스 루트 2 유리아가 이렇게 되겠죠? 빼면 루트 2고 이렇게 하면 1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렇게 나왔네요. 두 개를 더해주면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길죠? 문제 읽다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뭘 구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전략을 짜야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것인가 계획을 먼저 세우고 천천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1학기 때 이제 중간고사 때는 다항식의 연산, 뭐 2차 방정식 뭐 이 정도니까 주로 계산 문제들이잖아요. 계산 문제들이니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 가지 테크닉도 필요 없고 여러 가지 뭐 성질들을 알아야 될 것도 많지 않은데 이 도형 쪽에서는 조심들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잘못 접근을 해주면 쓸데없이 계산만 복잡하고 답이 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도형을 눈으로 보면서 천천히 실수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답을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의 수고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또 6번째 문제 볼까요? 이제 점점 난이도 높아집니다. 작년 유신 16번 객관식 16번 문제니까 객관식 18문제잖아요. 유신고 같은 경우는 올해도 18문제가 출제된다고 하니까 거의 막판에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원이 아주 특별하죠? 중심이 a, 마이너스 a예요. 그리고 반지름은 3a 제곱입니다. 이제 그림을 잘 그리자고요. y축, x축 이렇게 잡고 중심이 a, 마이너스 a니까 요 정도가 원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3a가 반지름이 되겠죠. a는 양수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요 정도의 큰 원이 되겠죠. 이렇게 큰 원이 되겠어요. 이 정도. 여기가 a, 여기가 a, 그러니까 여기가 2a가 되겠죠. 이 정도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했으니까 이 점이 a점, 이 점이 b점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삼각형 ABP의 넓이가 16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원 위에 있는 점 P의 개수가 3개랍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의 넓이가 원이 아니고 삼각형 ABP의 넓이가 AB는 이제 이미 이렇게 고정됐잖아요. AB의 길이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요. 어느 높이를 하나 잡아서 넓이가 16루트 2가 돼야 되는데 이 원 위에 이런 점이 3개뿐이래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어떻게 해야 될까 보면 여기 중심 아니에요? 이 밑변의 길이가 일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점이 3개라면 이렇게 삼각형 하나, 이렇게 삼각형 하나. 왜냐면 대칭이니까 여기 하나 있으면 여기도 무조건 있겠죠. 그렇죠? 높이가 일정한 어떤 위치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올 테고 원 위에 있는 점이랑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 나오겠죠. 두 개가 이미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높이와 같은 높이를 위에 잡아서 또 2개 내면 이미 4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고 요 점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 이 삼각형의 넓이가 하나 더 들어가면 높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 점에서 이렇게 2개 삼각형이 더 나온다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두 칸 올라가 있는 거죠. 밑변의 길이가 딱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두 칸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두 칸 내려오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어준 직선과의 교점, 요 점을 예를 들어서 뭐 PQ 이렇게 잡았을 때 P는 있군요. 이걸 QR 이렇게 잡았으면 AQB의 넓이하고 ARB의 넓이가 여기 APB의 넓이가 다 같은 거죠. 왜냐하면 높이가 같고 이 높이랑 이 높이가 같고 밑변은 일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넓이가 얼마냐면 16 루트라는 거예요. 이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을 하나씩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요 A와 B의 위치를 좌표를 구해줘야 되겠어요. 좌표는 지금 이 원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 이꼴 9a 제곱이니까 y에다 0을 대입하면 되겠죠? x축과의 교점이니까 a 제곱 넘어가서 8a 제곱이고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의 좌표가 각각 나왔는데 a가 넘어가면서 1 플러스 2루트 2a거나 또는 1 마이너스 2루트 2a 이렇게 나왔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큰 쪽이 1 플러스 2루트 2a, 0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테고요. 여기 작은 쪽이 1 마이너스 2루트 2a,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AB 사이의 거리는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일단 밑변의 길이가 4루트 2니까 16루트 2가 나오려면 삼각형의 넓이가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거 봐봐요. 이 반지름이 3a인데 여기까지 a니까 여기까지는 2a잖아요. 그렇죠? 2a니까 2루트 2a 곱하기 높이 2a 곱하기 2분의 1. 다시 천천히 4루트 2a, 2루트가 아니군요. 4루트 2a, 4루트 2a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죠. 그래서 얘가 16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고 루트 2도 약분해버리고 4도 약분해주면 a제곱은 4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가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a는 양수라 했으니까 a는 2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 a 좌표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이 P1, P2, P3의 넓이를 S라고 했대요. 그때 A 곱하기 S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P1, P2, P3의 넓이를 구해줘야 되겠어요? P1, P2, P3의 넓이는 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계산을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보다시피 여기 2a가 떨어져 있고 여기도 2a가 떨어져 있으면 여기 중심을 지나서 a만큼 떨어진 거죠. 여기도 중심을 지나서 a만큼 떨어져 있죠. 즉,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어요. 여기가 4루트 2a니까 a가 2면 8루트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 다음 높이도 a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a 네 개잖아요. 그렇죠? a가 4개면 8이네요. 따라서 삼각형 P1, P2, P3의 넓이는 2분의 1에 8루트 2에 또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3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런데 A랑 S, 얘가 이제 S인데 A랑 S를 곱해달라 했으니까 64 루트 2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그런 부탁은 당부의 말씀은 제가 입이 닳도록 할 텐데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가 빈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실수를 어떻게 줄여요 그러는데 그 왕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계산을 할 때 천천히 틀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계산하는 방법, 섣부르게 계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방정식 쪽에서는 가능하면 눈으로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확인해야지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역시 이제 유신고 작년 1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함수 f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래요. 보다시피 뭐 인수분해는 금방 되겠네요. 그렇죠?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 바로 인수분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3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x, 얘가 m의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해달래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가 10개가 되도록 해달래요. 그렇게 하는 양수 m의 최소값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m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1인 거죠.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fx가 양수가 되는 범위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절대값이 그냥 풀리죠. 그러면 요 부분인 거죠. 그렇죠? x의 범위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fx가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그냥 절대값을 풀고 나왔단 말이죠. 나왔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분의 2의 fx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잘 봐요. fx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였었는데 마이너스가 붙고 3분의 2가 곱해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높이가 3분의 2만큼 축소됐고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가서 높이가 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이 그래프가 fx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거죠. 요렇게. 왜 이쪽만 그렸겠어요? 양수인 부분, 요 양 사이드가 양수인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니까. fx가 음수인 부분은 요 부분이 fx가 음수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범위로는 요 범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거라는 거죠. 근데 넣어주면 이게 마이너스로 튀어나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fx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얘는 똑같이 위로 볼록인데 이번에는 절대값이 커진 거죠. 뒤집히긴 뒤집혔지만 절대값은 커졌어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조금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프가. 그래서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4 fx고요. 얘가 y는 마이너스 3분의 2 fx인 거죠. 그림이 이렇게 금방 그려졌죠.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가지고 계산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림을 빨리 그려줘야죠. 그림을 빨리 그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변 쪽을 보면 1,0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죠. 게다가 기울기는 양수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그림은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교점이 t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 교점을 구하면 요 사이에 있는, 즉 t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10개라는 뜻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교점을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10개면 여기서부터 세요. 하나 들어갔죠? 0이 있겠죠? 그 다음에 10개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해서 8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8개가 더 들어가면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9 사이에 t가 들어가야지만 이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가 10개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8은 포함될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9는 절대 포함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t의 범위가 마이너스 9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8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거냐?
요 직선과 요 포물선이죠. 이 마이너스 3분의 2의 fx. 얘 교점이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8 사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뭘 구해달라냐면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자, 봐요. 마이너스 8과의 교점이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에 가까워질수록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최소값을 구해달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8까지 올라왔을 때 기울기의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알겠죠? 그림을 보면서 여기 어디에서 t가 있을 텐데 t가 마이너스 9 쪽으로 다가갈수록 기울기가 커지는군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선 그렇다면 마이너스 8을 지날 때가 최소값이군.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고, 교점은 이쪽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죠. 이쪽에서. 부등호로 말고 이제 등호로 해서 t의 값을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마이너스 3분의 2 fx이기 때문이죠. 얘하고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할 건데 마이너스 8을 대입할 거라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의 fx는 아까 구해놨죠?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1 이꼴 m의 x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8일 때 t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t가 마이너스 8일 때니까 마이너스 8을 x에다 대입할 거란 얘기죠. 이렇게 마이너스 8 대입하고 마이너스 8 대입할 때 m의 값이 튀어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최소값이죠.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마이너스 8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인가요? 마이너스 8 넣어주면 마이너스 9 m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는 약분 내버릴 테고요. 계산해서 m은 2가 나올 테고 이게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풀렸죠? 생각보다 빨리 풀렸는데 이거를 따박따박 계산하고 앉았으면 시간 내에 못 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림을 그려라, 그래프를 그려라, 눈으로 확인해라 이걸 여러 번 강조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유심 문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유신고 문제가 학생들이 좀 스트레스 주는 문제들이 꽤 많은 편인데 마지막 문제는 계산의 수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계산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계산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서 한 방에 답이 나오지 않으면 또 계산할 때 아주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될 테니까 조심스럽게 계산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0이고요. B는 2,0이래요. 지름의 양크수라는 원이 있대요.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2 A점이고요. 여기가 B점입니다. 2,0. 지름의 양크수라는 원이 있고 A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렇게 있고 이 직선이 C와 만나는 점 중에서 A가 아닌 점을 이 점을 P라고 했답니다. 문제를 이제 천천히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AP를 3대 1로 이런 거 잘 놓치더라고요. 3대 1만 보면 항상 내분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외분입니다. 외분. 3대 1. 3대 1로 외분한 점을 Q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3대 1인 거죠. 3대 1입니다. 그럼 요만큼이 2네요. 그러면 이게 1대 1대 1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분적 공식, 외분적 공식 이런 거 아주 좋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내분이랑 외분이랑 이런 개념이 무슨 개념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3대 1이면 여기가 1대 1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좌표를 모르니까 이제 A, B 이렇게 잡자고요. P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여기가 A잖아요. 여기는 중점이니까 여기가 A 플러스 2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2분의 A 플러스 2, 2분의 A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A 플러스 2만큼 오면 되겠네요. 요 점의 X좌표 금방 나왔죠? 어떻게 나왔어요? 요 점의 X좌표는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나왔죠?
계산 좀 이따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봐요. 여기가 b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b죠. 여기도 2분의 b고 2분의 b만큼 더 올라가면 1대 1대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2분의 3b죠. 그래서 Q점의 좌표를 특별한 계산 없이 그림 속에서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이죠. 왜? 실수가 줄어들죠. 눈으로 보면서 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a 플러스 2고 딱 중점이니까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a 플러스 2. 이것도 2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Q점의 좌표 나왔습니다. Q점의 좌표가 2분의 3a 플러스 2, 2분의 3b.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주 길어요. 선분 BP하고 선분 OQ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대요. 선분 BP는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선분 OQ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점이 R점이래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 OBR의 넓이가 13분의 18이랍니다. 요만큼의 넓이가 18이래요. 13분의 18. 밑변은 2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 점의 y좌표만 알면 되겠네요. 알겠죠? x좌표를 구할 필요 없어요. 밑변이 2가 나와 있으니까 y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천천히 계산해 보자고요. Q점의 좌표는 이미 구했고요. OQ를 지나가는 직선의 기울기 금방 구할 수 있죠? O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요. y는 기울기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렇죠? 3a 플러스 2분의 3b x. 천천히 계산해요. OQ의 방정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P를 구해줘야 되겠어요? BP를 이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얘는 여기 AP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보다시피 A 플러스 2분의 B잖아요. A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되니까 이것과 수직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원 위에 있는 점이고 이게 지름이니까. 따라서 BP의 기울기는 얼마냐면 이것의 역수로 들어갈 테니까 Y는 마이너스 B분의 A 플러스 2에 어디를 지나가죠? 2,0을 지나가죠.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뭘 구해야 되죠? y값을 구하려고 한다고요. 이 교점의 y값. 따라서 x를 수거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겠죠. 그렇죠? 계산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x는 3b분의 3a 플러스 2의 y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 대입하자고요. 이렇게. 천천히 계산하자고요. 양변에 b를 곱하면 by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3b분의 3a 플러스 2의 y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갔죠? 양변에 또 3b를 또 곱하자고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3b를 또 곱하면 3b제곱 y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에 얘랑 곱하는 거죠? 곱하니까 3a제곱 플러스 6, 8a 플러스 4에 y 이렇게 나왔죠? 계속 계산하자고요. 3b를 여기다 곱한 거죠? 그럼 이게 6b가 되겠네요. 그렇죠? 플러스 6b에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계산이 1차 계산이 됐고요. 얘가 이항됐습니다. 이항돼서 3a제곱 플러스 3b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의 y 이렇게 나왔고요. 이쪽은 6b에 a 플러스 2가 나왔네요. 됐습니까?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봐요. a와 a, b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4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요. 따라서 요만큼은 4, 3,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계산해주면 8a 플러스 16이네요. 그럼 8을 공통인수로 뽑아내면 8에
a 플러스 2의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가 6b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고 a 플러스 2가 약분됐죠?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y 값이 4분의 3b 이렇게 나왔네요. 계산이 복잡해요. 복잡하고 이런 거 빨리빨리 없애주지 않으면 계산 속에 파묻힙니다. 조심스럽게 계산해서 이걸 구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삼각형 OBR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얘는 2분의 1에 밑변 2죠? 높이는 4분의 3b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얼마래요? 13분의 18이랍니다. 그래서 2 약분돼 버리고요. 3, 6, 18 약분돼 버렸고요. b가 나왔습니다. b가 얼마나 나왔냐면 13분의 4, 6이 24인가요?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휴, 어렵게 하나 구했습니다. b의 값을 구했고요. 이제 기울기를 구해줘야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a도 구해줘야 되겠죠? 자, a는 여기다 넣어주면 금방 구할 수 있죠. a제곱은 4 마이너스 13분의 24의 제곱입니다. 이거 보고 뭐 어마어마하죠? 169분의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참고로 저도 뭐 썩 그렇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선호합니다. 없어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계산을 나중에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13의 제곱분의 24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4 곱하기 1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24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12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4 곱하기 12의 제곱이죠. 그랬더니 4가 공통인수로 눈에 보이잖아요. 13분의 4 곱하기 13의 제곱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니까 더하면 25, 빼면 1이죠. 계산이 간결해졌죠. 그렇죠? a제곱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다 잠깐만 계산할까요?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a는 13제곱입니다. 참 13분의 2 곱하기 5, 10 이렇게 나왔네요. 별다른 계산 없이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통인수 뽑고 계산을 최대한 간결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a가 13분의 10 이렇게 나왔어요. 기울기 m을 구하는 거죠. 기울기 m은 아까부터 구했지만 a 플러스 2분의 b, 얘가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림 보세요. 기울기는 a 플러스 2분의 b, 얘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구해놓은 값만 대입하면 되겠죠. 13분의 10 플러스 2분의 13분의 24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주면 분자분의 13분도 하면 이거 26, 3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26에 36, 24, 12로 나누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아마 시간적인 압박도 있을 거고요. 이게 제일 객관식 마지막 문제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산 자체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급하기도 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계산을 빨리 하겠다는 생각으로 허겁지겁 하다 보면 생각보다 오답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해서 좀 계산해 주시고요. 그 다음 논술형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논술형이 이제 유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3문제가 나오죠. 뭐 요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썩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첫 번째 문제는 뭐 평이한 문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난이도가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게 서술형이니까 답안을 작성을 잘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유신고의 경우에는 일단 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죠. 답이 정답이 나오면 여간에서는 뭐 점수를 많이 깎지는 않으니까 답을 맞히는데 좀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마이너스 3 여기가 이제 시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각 A의 2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그랬대요. 딱 봐도 이제 각의 2등분선의 성질 아니에요? 이 각의 2등분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D점이래요. 그리고 첫 번째는 D점의 좌표를 구해달랍니다.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은 뭐 명확하죠?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라는 거죠. 내분점 구하라는 얘기죠, 뭐. 그렇다면 이제 이 길이부터 구해줘야 되겠어요? 빼면 4, 4, 16, 둘둘은 4. 그러니까 여기 2 루트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 정도는 금방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가 5,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6, 6이 36. 그럼 45니까 3 루트 5가 되겠죠? 3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 대 3인 걸 알 수 있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두 점을 2 대 3으로 내분한 점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D점의 좌표는 내분점 공식 그냥 쓰시면 되겠죠? 2 대 3이니까 5분의 그렇죠? 2 곱하기 5가 되겠고요. 그렇죠? 10. 그 다음에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5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나요?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계산이 잘못된 것 같으네요. 네. 3 곱하기 1, 2 곱하기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6이군요. 계산 뭐 천천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점의 좌표는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나오나 보네요. 내분점 공식을 적용하기 전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고 A,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분점 공식을 적용하면 바로 첫 번째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이어서 바로 가죠. 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대요. 여기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한대요. 선분 AH의 이 길이를 구해달래요. 이 길이. 그래서 먼저 요 사이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죠. 요 사이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면 5 빼기 2니까 7의 제곱, 7, 7, 49죠? 49고 4, 4, 16 이렇게 되네요.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65가 되나요? 65면 이거의 제곱이 45였죠? 이거의 제곱이 20이었습니다. 더하면 65니까 이 루트 65가 그대로 나오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이거의 제곱이 얘의 제곱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직각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면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와 같겠습니다. 간단하죠 뭐.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의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도 삼각형의 넓이니까 결국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즉 얼마가 나오나요? 6, 5, 30이 나오나요? 30 얘가 BC 곱하기 AH 이렇게 되겠죠. BC의 길이는 루트 65잖아요. 곱하기 AH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AH의 길이는 65분의 30 루트 65 이렇게 나오겠네요. 약분을 해주면 5, 6이 30, 5, 1은 5, 5, 3, 15 그래서 13분의 6 루트 65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삼각형 ACD의 넓이를 구해달랍니다. 삼각형 ACD의 넓이는 이 넓이인 거죠. 전체 넓이의 5분의 3만큼이 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의 비대로 넓이의 비가 할 테니까요. 따라서 세 번째는 뭐 계산할 것도 없네요. 세 번째 넓이는 2분의 1에 2 루트 5에 3 루트 5 한 개 삼각형의 넓이인데 여기에 5분의 3만큼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약분해 버리면 되겠고요. 5도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정답은 9가 나오겠네요. 룬술령이라는 것 빼고는 앞에 있는 객관식 문제보다 훨씬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이 실수만 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논술형 두 번째 문제입니다. 중심이 1,0이고 반지름이 루트 5 위에 있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래요. 역시 이것도 어떤 문제인지 내용만 파악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습니다. 1,0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대충 이런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의 원이 될 텐데 얘가 x제곱,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이렇게 되겠습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봐봐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식의 원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원들이 될 텐데 이런 식의 원들의 중심은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거나 혹은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중심이 a, a 이렇게 나오거나 혹은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중심의 좌표가 y는 x 혹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 했는데 모든 원이나 마나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이 이렇게 있을 테고요. 여기에 x좌표가 뭐 a라고 한다면 이 a를 구해줘야 되겠고 y는 xy 교점도 이렇게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다 일치하겠죠? 여기를 b라고 한다면 여기도 이렇게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a짜리 원이 이렇게 위에 하나 있고 아래에도 하나 있는 거죠. 반지름의 a짜리 원이. 그러니까 반지름의 a짜리 원 두 개를 구해주시면 되겠고 여기가 b면 절대값 b를 반지로 하는 원이 이렇게 될 테고 이쪽도 절대값 b를 반지로 하는 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이 원과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와의 교점들을 다 구할 거라는 거죠. 그 x좌표만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에요. 절대값이. 그래서 바로 대입해 봤습니다. y에다 x를 대입해 주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5는 제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마이너스 4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테니까 y는 xy 교점 중에 하나 얘가 2가 되겠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거 b라고 했지만 그냥 a라고 치고 마이너스 1, 2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죠. 나머지 y는 마이너스 xy 교점은 여기다 대입할 때 똑같은 식이 나온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별다른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파이에 2의 제곱이 두 개가 있고요. 파이에 1의 제곱도 두 개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얘가 5니까 넓이의 합은 10파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논술형이라는 거 빼고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형을 제일 마지막에 풀지 마시고 시간 되면 먼저 쉬운 것부터 푸는 게 원칙이잖아요. 논술형 문제 쑥 훑어보고 해볼 만하면 이것부터 먼저 푸는 것도 요령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논술형 문제 중에서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변별력을 위해서 출제를 하셨겠죠?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제1사분면의 점 A와 Y축 위에 있는 점 B에 대해서 AB의 길이와 AO의 길이는 2루트 5인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뭐 얘기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지만 그냥 그림부터 빨리빨리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천천히 AB는 A5와 같대요. 이 그림 보시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대요. OA랑.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대충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됐다는 거죠. 여기가 A, 여기가 O, 여기가 B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 길이 같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2루트 5래요. 이 길이가 2루트 5 이렇게 나왔대요. 점 A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사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오면 다른 도형의 이동 부분이 없어서 이건 같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문제를 뽑았습니다.
y는 x에 대해서 이거를 대칭을 시키면 어쨌든 이렇게 수직으로 가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도록 점을 딱 잡았다는 거죠. C점을. 그랬더니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이 y는 2x가 됐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얘랑 만나는 점이 각각 D, 얘가 E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 요 삼각형이죠? OD니까 요 삼각형이네요.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외접원의 넓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만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원점은 당연히 원점이 있겠고요.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다 구하더라고요. 아주 복잡한 계산에서 이거랑 이거랑 다 구하는데 다 분수로 나옵니다, 이게. 계산 결과가. 그리고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의 일반형을 적어놓고 여기다 이 세 점을 다 대입하더라고요. 그래서 A, B, C를 다 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계산하다가 날이 새는 거죠. 그리고 계산이 제대로 되면 좋겠지만 제대로 안 되는 순간 끝장입니다. 이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이따 이제 풀어보겠지만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거 봐봐요. C점은 y = 2x 위에 있잖아요. 이거 아까도 이런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는데 k, 2k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y는 2x 위에 있으면 k, 2k죠 뭐. y는 x의 대칭점을 잡으면 여기는 2k, k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대목만 이제 대칭 이동이니까 사실 이제 시험 범위에 살짝 벗어나는 부분이죠. 근데 어차피 다음번에라도 2학년 1학기 시험 범위라도 들어갈 테니까 뭐 y = x에 대해 대칭 같은 건 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만 대칭 이동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칭 이동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의 방정식 성질들이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k, k 이렇게 났죠? 그럼 이제 OA의 길이가 2√5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4k제곱 플러스 k제곱이 2√5의 제곱이면 20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k제곱은 5가 될 테고 k는 √5가 되겠죠. 계산이 맞겠죠? 2√5의 제곱 4, 5, 20. 이게 4가 되겠군요. 계산 틀렸네요. 그래서 K가 2가 나왔습니다. K가 2가 나왔고요. 자, 그렇다면 요 좌표는 4,2라는 얘기죠. 여기가 2라는 얘기입니다. Y좌표가. 근데 이게 이등변 삼각형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죠? 이게 1대1이니까. 요 점의 좌표 0,4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요 기울기는 당연히 여기가 0,4, 여기가 4,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근데 이 기울기가 2잖아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요. 느낌이 오죠? 여기 직각입니다. 직각이면 O와 D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외접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가 직각이면 OD 선분이 지름의 양끝인 원이 되겠다고요. 이게 외접원이죠. 따라서 우리는 D점의 좌표만 구하면 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4,2와 0,4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조금 전에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얘랑 y는 xy 교점이니까 y는 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2분의 3x는 4 이렇게 나왔죠? x는 3분의 8이고 그래서 D점의 좌표가 3분의 8, 3분의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나왔죠? 얘가 지름이니까 중점, 즉 3분의 4, 3분의 4가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뭐 원의 중심은 뭐라 할까요? R 뭐 이렇게 잡아주자고요. 중심을 구했습니다. 얘가 반지름이죠. 근데 이게 45도짜리니까 1대1대 루트이죠 뭐. 그래서
원의 반지름은 3분의 4 루트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계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외접의 넓이를 구해달라 했으니까 외접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이것의 제곱이죠. 9분의 32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그 작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살펴봤는데, 논술형 문제의 난이도는 객관식 난이도보다 대체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쭉 훑어봤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도형 해방 정식 쪽에서는 도형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엄청 쉬운데, 그걸 키우는 게 여러 문제들,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보지 않고서는 좀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풀이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좀 너무 쉬운 문제, 기초적인 문제만 풀면 이런 문제를 절대 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보면서